평택의 공터에서 시작된 불길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어요. 감정이 폭발한 순간 불은 증오의 모양을 닮았어요. 남은 건 냄새뿐이었어요. 사랑의 온기는 식었고 죄의 잔향만 공기 속을 떠돌았죠.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한여름 평택 진위의 공터는 낮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한 채 금속 냄새를 축적하고 있었어요. 새벽 바람이 멎을 때마다 반쯤 그을린 세피아의 차체가 틈새로 타들던 공기를 토해 내듯 미세하게 울었죠. 유리의 가장자리엔 갈라진 잔금이 모래처럼 바스러졌고 범퍼 밑에선 식지 못한 냄새가 검은 선처럼 길게 남아 있었어요. 들리는 것은 벌레의 간헐적 마찰음뿐이었고 멈춘 바퀴는 방금 전까지의 시간을 부정하듯 굳어 있었죠. 그 침묵의 중심에 운전석이 굳게 닫힌 입처럼 앙다물려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안쪽 공기는 그을음과 식은 천의 냄새로 눅눅했고 시트의 주름은 급하게 움츠러든 형태로 굳어 있었어요. 형사들은 먼저 바닥의 흐릿한 젖음과 재의 결을 훑었고 손전등이 움직일 때마다 기둥 그림자가 흔들리며 짧은 경련처럼 반응했죠. 번호판이 사라진 빈자리만 공백의 표정을 드러냈고 차대의 가기는 열에 일그러져 읽기 어려웠어요. 누군가는 시간을 지우려 했고 공간은 그 시도를 기록하듯 미세한 흔적들을 붙잡고 있었죠. 현장은 우연이 아니라 의지의 냄새로 가득했어요. 확인된 것은 남성 한 사람의 삶이 이철의 방에서 끝났다는 사실뿐이었어요. 이름은 민수로 치환해 부르기로 했고 그는 평택을 도는 버스의 운전석에서 시간을 나르는 사람이었죠. 동료들은 온화했고 성실했다 말했으며 빚도 원한도 없다는 진술을 반복했어요. 길은 넓었지만 단선은 가느다란 실선처럼 끊어졌고 수사는 귀를 최대한 열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느린 발걸음이 되었죠. 그날의 공터는 누군가의 분노가 식으며 남긴 냉기로 더 천천히 식어갔어요. 그날 낮 평택 시내버스 차고지는 열기와 소음이 얽힌 밀폐된 그물 같았어요. 민수의 버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처음엔 단순 지연이라 여겼죠. 하지만 시간은 교묘히 늘어졌고 그가 늘 멈추던 정류장은 공백처럼 비어 있었어요. 차체의 그림자 아래엔 담배꽁초 하나 남지 않았고 점심도 그대로 식어 있었어요. 그 작은 이상함이 서서히 불안의 냄새로 바뀌는 데는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정적은 예고 없이 침투했고 오후의 공기는 숨을 고르는 듯 멈췄어요. 신고가 접수된 후 현장으로 모인 형사들의 발걸음은 느렸어요. 진이면 공터는 외진 도로 끝에서 한참을 더 들어가야 닿는 막다른 지형이었죠. 여름 초저녁의 햇살은 철판에 반사돼 눈이 아팠고 공터 가장자리엔 식은 재가 길게 눌려 있었어요. 차체의 구멍마다 잔불이 살아남아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형사 준호는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다고 해요. 타버린 시트엔 사람의 마지막 형체가 눌어붙어 있었다고. 그 말을 들은 공기조차 식어버렸죠. 아범이 말했죠. 이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어요. 불은 흔적을 지우는 수단이지만 이 현장은 지우기보다 남기려는 욕망이 짙었죠. 그는 그렇게 짚었어요. 불길은 분노의 방향을 따라 움직인다고요. 아범의 말이 끝나자 형사들의 시선이 동시에 운전석 아래로 향했죠. 기도엔 그을음이 없었어요. 살아있을 때의 숨이 불 속에 없었다는 뜻이었어요. 즉, 그는 이미 죽은 뒤였죠. 다크아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아요. 누군가 감정을 끊어내듯 칼로 자른 듯 했죠. 그 짧은 반향이 공터의 냉기를 더 짙게 만들었어요. 준호 형사는 주변에 떨어진 녹슨 철사를 집어들었어요. 철사는 굽혀져 있었고 표면에는 타다 남은 섬유 조각이 묻어 있었어요. 차량에서 5m쯤 떨어진 곳엔 휘발유 냄새가 잔존했어요.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알코올처럼 매운 기운이 폐를 찔렀어요. 사건은 빠르게 확대되었어요. 주변에 CCTV가 없었고 목격자도 드물었죠. 진이면의 외진길은 밤이면 차 한 대도 지나지 않았어요. 공터 근처엔 오래된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농부 한 명이 새벽에 불빛을 봤다고 했어요. 그는 그렇게 증언했어요. 불빛은 잠깐이었지만 그 안에서 들린 소리는 고양이 울음처럼 찢어졌다고요. 그 시간은 새벽 1시 반이었어요.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고 마을엔 불길한 소문이 번졌죠. 며칠 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사망 원인은 두부 강타, 흉기나 둔기에 의한 두개골 손상으로 판단됐죠. 시신의 손목엔 밧줄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형사준호는 자료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사후 방화라면 누군가 감정을 식히지 못한 채 불을 붙였다는 뜻이죠. 그는 그 문장을 입안에서 굴렸어요. 감정과 불, 둘 다 제어를 잃은 순간 파괴로 이어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민수의 아내 서연은 진술에서 남편의 평소 습관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늘 같은 시간에 귀가했고 술도 멀리했죠. 하지만 반년 전부터 낯선 번호와 통화가 잦았다고 했어요. 어느 날 휴대폰에서 여자의 음성이 들렸어요. 말끝엔 친숙한 웃음이 있었고 서연은 그때부터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그 웃음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그땐 몰랐죠. 지금은 모두 알고 있죠. 그 여자가 지혜였어요. 지혜는 같은 버스 차고지에서 일했어요. 민수보다 12살 많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무섭다 말했어요. 단호하고 계산적인 말투였지만 그 안엔 외로움이 묻어 있었죠. 두 사람은 처음엔 동료로 시작했어요. 지혜가 새벽마다 커피를 건네며 말을 걸었고 그때마다 민수의 웃음이 조금씩 길어졌어요. 그 관계는 어느새 일과 일상 사이의 금을 지워버렸죠. 사람들은 눈치챘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혜는 민수를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 집은 낡았고 벽지는 눅눅했어요. 그러나 거긴 그녀의 세상이었죠. 처음엔 밥을 해주고 세탁을 챙기며 평온했어요. 그러나 감정은 균형을 모르는 생물이에요. 그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민수는 점점 말이 줄었어요. 돈도 오갔어요. 지혜는 차를 사겠다고 했고 민수는 선뜻 도와줬죠. 사랑의 모양은 그렇게 비틀리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묶는 줄이 점점 조여들었어요. 시간이 흘러 민수는 지혜에게서 멀어졌어요.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죠. 지혜는 그날 이후 급격히 변했어요. 말수가 늘었고 표정이 굳었어요. 그녀는 민수가 준 돈을 돌려주겠다며 통장을 내밀었죠. 그러나 그 안은 이미 비어 있었어요. 분노와 절망은 한 몸처럼 타올랐고 그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음의 중심이 붕괴되면 모든 판단은 극단으로 기울죠. 그리고 그 경계선 위에서 불은 태동했어요. 지혜의 마음속에선 분노가 서서히 형태를 바꾸고 있었어요. 처음엔 울분이었고 곧 굳은 결심으로 응고됐죠. 그녀는 민수의 사진을 찍고 나서도 가슴이 식지 않았어요. 주방의 불빛 아래선 식칼이 번쩍였고 그날부터 그녀의 시선엔 불이 깃들었어요. 새벽 버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속에서 끓어오르는 생각들이 하나의 문장처럼 엮였죠. 지워버려야 한다. 그가 없어진다면 내 고통도 사라질 거야. 그 믿음이 현실을 바꿔버렸어요. 며칠 동안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일했어요. 손님에게 웃음을 건네며 요금을 거슬러줬고 점심시간엔 동료들과 같은 식탁에 앉았죠.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 허공을 떠돌았어요.
그 허공엔 민수의 그림자가 늘 걸려 있었죠. 귀가 후 방 안의 냄새가 무겁게 내려앉을 때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열쇠를 만지작거렸어요. 그 작은 쇳덩이는 예전엔 사랑의 증표였고 지금은 복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어요. 그렇게 그녀는 한 사람의 삶을 끝낼 계획을 세웠죠. 준호 형사는 민수의 동선을 추적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는 지혜였죠. 그 통화의 길이는 짧았고 통화 후 위치 추적은 진이면 인근으로 향했어요. 형사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불길했던 예감이 현실로 굳어가는 순간이었죠. 민수는 평소 낯선 곳을 가지 않았어요. 그가 공터로 향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부름 때문이었어요. 그 부름엔 익숙함과 안심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불러야만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죠. 지혜는 그날 아침 집 앞 가게에서 밧줄과 망치를 샀어요. 점원은 그녀의 손이 떨리는 걸 보지 못했죠. 계산 후 그녀는 그 물건들을 가방 속 깊이 숨겼어요. 그날 저녁 그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고 용돈 좀 줄게 와요 라는 말이 전부였죠. 그 말은 짧았지만 충분했어요. 그녀는 준비를 마쳤고 거실에 불을 껐어요. 그 어둠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끝을 품은 그림자였죠. 그 그림자는 천천히 민수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차 안에는 낡은 방향제 냄새가 배어 있었죠. 도로의 가로등이 점점 줄어들 때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언제나 부드럽게 웃던 사람이었죠. 그는 그 웃음을 떠올리며 악셀을 밟았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는 중간에 끊겼고 차창 밖엔 풀벌레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 사이로 이상하게도 바람이 멎은 순간이 있었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자 그는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아범이 말했죠. 그때 이미 길은 한 방향으로 닫혀 있었어요. 사람의 감정은 목적이 생기면 선택을 잃죠. 민수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향한 곳이 누군가의 복수심으로 만든 무대였다는 거려. 그 말은 낭독처럼 흘렀어요. 불빛은 없었고 오직 어둠이 길을 잡았어요. 그 어둠 속에서 지혜는 눈을 떴어요. 그녀의 손에는 차갑게 식은 밧줄이 감겨 있었죠. 준비된 분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모양으로 굳어 있었어요. 다크한님은 낮게 속삭였어요. 모든 것은 이미 예정된 것 같아요. 사랑은 변해도 분노는 기억을 놓지 않죠. 그 말에 공기가 떨렸어요. 지혜는 창문 너머로 다가오는 헤드라이트를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갈 때 그 눈엔 공포 대신 기묘한 평온이 있었어요. 오래 참아온 감정이 폭발 직전에 고요를 만들었죠. 그녀의 손끝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것은 후회의 떨림이 아니었어요. 차가 멈추자 지혜는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밤 공기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냄새를 섞었어요. 휘발유통은 이미 트렁크에 있었고 밧줄은 의자 아래 놓여 있었어요. 민수는 차에서 내려 그녀를 바라봤어요. 오랜만이라는 말이 입술까지 올랐지만 대신 무거운 침묵이 먼저 흘렀어요. 그 사이의 공기는 깨질 듯 팽팽했죠. 그녀의 눈빛은 낯설었고 그의 발끝은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작은 순간이 한 인간의 인생을 갈라놓았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집 안으로 이끌었어요. 좁은 거실에는 불빛이 희미했고 커튼은 닫혀 있었어요. 탁자 위엔 술병 하나와 두 잔이 놓여 있었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잔을 들었어요. 냄새가 이상했지만 그는 묻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왜 날 피했어요? 그 말은 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안에선 날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고 방 안은 점점 좁아졌어요.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며 숨이 무거워졌죠. 지혜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고 해요.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이제 나도 당신을 보내요. 그녀의 말끝엔 울음이 섞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했죠?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서 손에 쥔 망치를 들었어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짧고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어요. 공기의 결이 일그러지고 시간은 느리게 늘어졌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고 눈동자는 천천히 흔들렸어요. 그 순간 방은 이미 불길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어요. 민수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천천히 쓰러졌어요. 바닥에 먼지가 일어나며 숨통을 막았죠. 그는 눈앞이 어두워지는 순간에도 지혜의 얼굴을 찾으려 했어요. 그 얼굴은 울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요했어요. 지혜는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그 눈에는 증오와 미련이 뒤섞여 있었죠.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손등을 타고 흐른 피가 바닥의 흙과 섞이며 철 냄새를 냈어요. 그 냄새가 방 안을 지배했죠. 사랑의 마지막 흔적은 그렇게 타락했어요. 지혜는 멍하니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 시간은 멈춰 있었고 벽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민수의 손을 잡아봤어요. 따뜻했던 온기가 이미 식어가고 있었죠. 숨소리도 맥박도 사라졌어요. 그제야 현실이 피부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남은 건 공허와 정적뿐이었죠. 지혜는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둘러봤어요. 손끝이 닿는 모든 사물에서 그와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죄의 증거로 변해 있었어요. 그녀는 거실로 나와 불을 붙였어요. 불길은 처음엔 망설이듯 일었지만 곧 벽지를 타고 천장으로 번졌어요. 연기는 천천히 휘돌며 창문 틈으로 새어나갔죠. 그 냄새는 달콤하고 비극적이었어요. 그녀의 눈앞에서 오렌지빛이 일렁였고 방금 전까지 인간이었던 형체가 불 속에서 사라져갔어요. 지혜는 손등으로 땀과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나 눈물은 감정이 아니라 열의 부산물이었어요. 타오르는 소리만이 그녀의 심장 박동과 박자를 맞추고 있었죠.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불길이 거세지자 그녀는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머리카락에서 타는 냄새가 피어올랐죠. 그녀는 멀리서 타오르는 집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어요. 눈앞의 불은 모든 걸 삼키고 있었어요. 그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도 일었어요. 그 순간 어떤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타이어가 모래를 밀며 미끄러지는 소리였죠. 지나가던 화물차 운전사가 불빛을 보고 멈춰선 거였어요.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남은 건 잿뿐이었어요. 형사 준호는 탄 잔해 속에서 손목시계를 발견했어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시침은 정확히 새벽 2시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시계를 손바닥 위에 올렸어요. 그 시간은 죽음의 순간이었어요. 시계의 금속 냄새가 그의 손에 옮겨 붙었죠. 준호는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하지만 불을 붙이지 못했어요. 아직 공기 속엔 타지 않은 냄새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냄새가 그의 기억을 잠식했죠. 형사들은 잿더미 사이에서 발자국 하나를 발견했어요.
불길이 모든 것을 삼켜도 발바닥의 흔적은 남았죠. 그 발자국은 신발의 굽이 낮았고 여성의 것으로 보였어요. 준호는 무릎을 굽혀 손끝으로 그 자국의 가장자리를 더듬었어요. 흙이 젖어 있었고 냄새는 휘발유와 땀의 혼합이었어요. 그는 그 순간 이상한 이질감을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 아직 이곳에 있는 듯한 기운이었죠. 불은 다 탔지만 공터의 공기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아범이 말했죠. 어떤 현장은 말이 없어도 진실을 고함치죠. 평택의 공터가 바로 그랬어요. 불길은 멎었지만 냄새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증거는 타버렸지만 감정의 잔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범은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어요.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순간 인간은 자신조차 모르는 존재가 되죠. 그 말은 공터의 바람과 함께 흩어졌어요. 남은 건 검은 재와 한 줄기 냉기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냉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다크하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 냉기엔 목소리가 있었어요. 불길이 삼키지 못한 울음이었죠. 지혜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의도는 공터 위에 남았어요. 그녀의 구두 굽은 녹아내렸고 제 속에 손목에 잔해가 섞여 있었어요. 그것은 자이든 타이든 죽음을 받아들인 흔적이었죠. 그녀는 자신을 태우며 그를 묻은 거예요. 불길이 남긴 것은 죄가 아니라 기억이었어요. 그 기억이 도시의 공기 속으로 스며들며 또 다른 이야기의 씨앗이 되었죠. 며칠 뒤 버스 차고지의 직원들은 민수의 사진이 붙은 게시판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사건은 종결됐지만 누군가의 일상은 무너졌어요. 밤마다 공터 근처를 지나면 타는 냄새가 다시 느껴진다고 했어요. 바람이 불면 그 냄새가 따라왔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이야기했죠. 누군가 아직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고요. 준호 형사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손을 멈췄어요. 종이 위에 글자가 흐려졌어요. 그는 문장을 끝내지 못했어요. 눈앞에 공터의 불빛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사건은 끝났지만 마음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고 그 안에서 다시 그 냄새가 났어요. 타는 냄새. 그 냄새 속에 인간의 감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밤의 공기는 다시 평온을 가장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 속엔 무언가의 잔향이 남아 있었죠. 공터 주변의 풀잎들은 불길의 열기를 먹은 듯 시들었고 새벽의 안개는 그 자리를 덮으며 죄의 냄새를 감췄어요. 사람들은 이곳을 돌아보지 않았지만 땅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민수의 마지막 발자국이 묻힌 자리엔 아직도 흙이 단단히 눌려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제가 일어나며 낮은 신음을 냈어요. 그것은 불길이 남긴 목소리였어요. 들리지 않아도 존재하는 사라지지 않은 속삭임이었죠. 지혜의 흔적을 수습하던 현장 요원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불길의 방향이 역행했죠. 마치 누군가 불을 안쪽에서부터 붙인 것처럼요. 타다 남은 휘발유통은 방중앙이 아니라 문 앞에 있었어요. 그건 탈출의 의지가 아니라 결심의 표시였어요. 누군가 일부러 길을 막은 거예요. 준호는 손전등을 비추며 속삭였어요. 이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고요. 이건 자신을 심판하는 방식이었어요. 불은 증오를 삼켰지만 그 안에선 여전히 그녀의 의지가 살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공터를 피했어요. 아이들은 장난삼아 가까이 갔다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어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밤이 되면 공터 한가운데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울음의 주인을 본 적은 없었어요. 바람이 잦아드는 시간마다 연기 냄새가 퍼졌고 흙 위에 작은 발자국이 새로 생겼어요. 형사 준호는 그 소문을 듣고 웃지 않았어요. 그는 알았어요. 그 울음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미처 사라지지 못한 감정의 잔향이라는 거요. 아범이 말했죠. 인간의 죄는 불로 지울 수 없어요. 불은 흔적을 태울 뿐 의미는 남아요. 그 말이 진실이었어요. 그 공터는 여전히 차가웠고 시간은 멈춰 있었어요. 사람들은 잊으려 했지만 땅은 잊지 않았어요. 매년 여름이 되면 그 자리에 이슬 대신 검은 먼지가 쌓였어요. 그것은 불길의 잔해였고 망각의 실패였어요. 아범의 목소리는 낮고 길게 이어졌어요. 죄의 끝에는 언제나 기억이 남아요. 그 기억이 인간을 잠식하죠. 그리고 결국 또 다른 어둠을 낳아요. 다크아님은 낮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지 둘의 파멸이 아니에요. 방관의 그림자도 있었어요. 주변의 시선, 무심한 무관심이 이 결말을 만들었죠. 그녀의 외침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어요. 누군가 단 한 번이라도 그 눈빛을 봐줬다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늘 사건이 터진 뒤에야 고개를 돌리죠.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불길은 진화됐지만 그 불은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도시는 다시 평상시로 돌아갔어요. 버스는 같은 노선을 돌았고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출근했어요. 차고지의 엔진 소리는 사건의 잔향을 덮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귀에는 여전히 불길의 잔향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버스 창밖을 보며 그 공터를 떠올렸어요.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잊혀지지 않는 냄새가 그의 목에 남아 있었죠. 그것은 죄와 회한이 섞인 냄새였어요. 지혜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참석자는 몇 명뿐이었어요. 시신의 절반 이상이 타서 신원 확인도 쉽지 않았죠. 한 구석엔 민수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그 두 사람을 나란히 두려하지 않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정리됐어요. 불길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같은 재가 되었어요. 그 재가 바람에 날리며 서로를 감쌌어요. 사람들은 슬픔이라 말했지만 그것은 속죄에 가까웠어요. 불의 열기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식지 않았어요. 그날 밤 준호는 보고서를 닫고 창문을 열었어요. 여름의 바람이 들어왔지만 식지 않은 공기가 목을 조였어요. 그는 담배를 피워 불을 바라봤어요. 불꽃은 작았지만 눈을 떼지 못했어요. 불은 파괴이자 진실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불은 모든 것을 드러냈죠.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어요. 인간은 불을 두려워하지만 결국 불 속에서 자신을 본다고요. 그 말은 허공에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불타는 냄새가 다시 스며들었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에요. 죄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꿔 남아요. 기억의 한 조각이 되어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깨어나요. 평택의 공터는 이제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그러나 그 땅 아래에는 여전히 뜨거운 숨이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어둠이에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이름으로 반복될 거예요. 아범은 낮게 말했어요. 기억하세요. 있는 순간 어둠은 다시 불붙어요. 마지막 장면엔 새벽의 공터가 비쳤어요.
하늘은 잿빛이었고 새벽빛이 흙 위에 닿을 때 바람이 잠시 멈췄어요. 불길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냄새는 남았어요. 그 냄새는 말하듯 퍼졌어요. 인간의 죄는 숨을 쉬어요. 시간은 그것을 덮지 못해요. 아범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그 일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 냄새를 맡으며 살아가고 있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어둠 속에서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